안녕하세요. 경리랑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전일은 편성이 쉽게 짜여진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파업과 비파업으로 자리 선정을 하면서 이변이 발생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부산 4경주는 타이밍을 잡지 못하면서 어찌할 바 몰랐었던 방극산인 힘을 써봤습니다만 결국 추입을 허용당하면서 연이어 역전을 허용당하다 보니까 324배라는 대박이 형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광명 12경주에서도 타협을 기대했었던 정재환과 박용범이 서로 신경전을 펼쳐나갔습니다. 결국 박용범이 정재환에게 자리를 주질 않았어요. 후미권에서 신경전 펼쳐나가다가 후미권에 있었던 이태호에게 젖히기를 당하다 보니까 결국 57.8배라는 고배당이 발생됐습니다. 정재환이 2차권 진입했어도 이 고액배당이 발생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3경주에서도 정정규가 몸싸움 밀려나면서 22.8배라는 배당이 나오면서 당혹감을 주고 말았습니다. 전일 경주를 보고 느낀 점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두 명의 강자가 출전하는 경주에서 한 명이 고전하고 인기순위 3위로 팔렸던 선수가 입상권 진입을 하게 된다면 쌍승의 보통 2배 또는 3배 정도 배당판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흐름이 파업하고 비파업으로 너무나 구분지어 경주권을 생각하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은 높은 배당으로 이어지는 경주가 많았다는 점입니다. 특히 13경주가 그랬습니다. 김희준하고 김주호가 들어오면서 22.8배라는 높은 배당이 형성이 됐습니다. 전일 해송방송에서 김희준과 정종규의 동반 입상만 이야기하고 두 선수 김희준과 정정규의 동반 입상이 실패했을 때 차선책을 이야기하지 못했었던 것이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항상 한 차권만 이야기하면 차선책으로 좋은 배당이 들어왔었던 경주가 많아서 후회를 하면서도 전일 말씀을 드리지 못했네요. 구경주도 그랬습니다. 정상민과 박윤아의 경합경주에서 정상민과 차선책이었었던 정현호가 들어오다 보니까 24.1배라는 배당이 나왔었는데요. 방송에서 해설을 해드리면서 적중은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미처 말씀을 드리지 못하더라도 맞대결 시 차선책은 항상 생각을 하고 접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가급적 쉽게 끝날 수 있는 경주도 맞대결 가능성까지는 항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13경주처럼 너무나 좋은 배당을 맞출 수 있는 상황에서 맞추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금일 결승전 진출자들이 가려지는 토요 경주는 전반적인 편성이 저배당으로 무난하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맞대결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차선책은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선발급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선발급 1경주입니다. 김일권이라는 강자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전일도 인정을 받으면서 유일선 유익게 견제에 나갔었던 김일권, 금일도 편성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정창곤 활용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시속감 좋다면 짧게 취입, 시속감 빠지면 김영규가 김일권의 흠의를 막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배당 가능성이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2경주입니다. 전일 박찬수가 혼자 달아났습니다. 결국 김봉도가 받아가는 데 성공하면서 후차권에서 배당이 발생된 모습을 보여줬는데 금일도 김병도가 박찬수 앞선에서 힘을 쓰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받아가는 작전 펼쳐나가려고 할 것 같습니다만 김병도 앞선에서 힘을 써줄 선수가 있죠. 박태호가 주도권력이 강합니다. 그 점 때문에 박태호가 때리고 박찬수의 뒷자리는 유일선이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전일처럼 김병도가 구미권 막혀 나가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태호 버티느냐 유일선에 막히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저는 이런 편성에서만큼은 유일선이 충분히 박찬수의 흠이 막혀 나가면서 따라 나설 수 있다고 본다는 점, 버텨낸다면야 박태호가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3경주입니다. 이상경 전일 한 바퀴 때려가지고 버텨냈어요. 보여주는 경주냐 펼쳐나가서 금일도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결승 진출이 달려있기 때문에 정진욱을 활용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시속감 좋다면 짧게 취입 가능할 것 같고 힘 빠지게 된다면 이상경은 이윤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넘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윤우와의 전략적인 타협도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상경의 정진욱이라든지 이상경의 이윤우 안에서 쉽게 마무리가 될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4경주도 그렇습니다. 결승전에서도 힘으로 버텨낸 경험이 있는 저치기 타임 잡아나가면서 우승자집 경험을 갖고 있는 김일규가 강축입니다. 김규동 몰가서 짧게 추입해 나가는 작전이 기본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최근식 마크냐 양승용 마크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란 점
최근 시기 몸 상태만큼은 좋다는 점, 또 미용공고 1년 후배라는 점에서 연합 가능성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면 선발급 오경주도 뭐 김현이 강축인 것 같습니다. 과연 배악성을 견제 나설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뭐 전열도 배악성 직선에서 넘어서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봤습니다. 컨디션만큼은 최상인 것 같아요. 고강종이 김현의 뒤를 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만, 이래저래 김현과 배악성의 전략적인 타협이 안정감 있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면 선발급 1경주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면 선발급 1경주입니다. 김일권이 전일 유일선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유일선이 김일권 오니까 좋은 자리를 김일권에게 양보를 했습니다. 결국 유일선 2착도 아닌 3착권에 만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본인은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속이 올라갈 대로 올라갔었던 선수를 김일권이 짧게 가져가다 보니까 유리선이 넘어서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확실하게 김일권이 훈련량이 많아지면서 자신감을 찾아 나가고 있다는 점, 금일도 편성면에서 여유가 있습니다. 일단 동기생인 권우주가 있죠. 김일권하고 신영국도 개인적인 친분이 있습니다. 신영국의 동생이 또 창원에서 훈련하다 보니까 창원 시합이 잡히면 신영국은 창원 내려가서 신호재가 훈련하고 있는 팀과 훈련하면서 뭐 지역 선수들과 자주 어울렸었는데, 뭐 김일권하고도 친분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타협 가능하죠. 뭐 최영준도 전반적으로 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김일권을 위한 편성이 짜여진 것 같습니다. 김일권이 인정받게 된다면 아무래도 3번 정창건이 앞장서고, 그 뒤는 김명규 뒷자리는 신영국이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물론 5번, 7번, 3번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정창건의 습성상 김일권 앞선에서 때리는 경주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창건이 힘을 씁니다. 이럴 김일권이 활이 나가면서 승부 타이밍 조절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뭐 시속감만 좋다면 김일권도 무리하게 넘어설 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직선에서 짧게 가는 견주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3번으로 활이 나갈 7번의 직선 추입발이 매우 기대되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정창건의 시속감이 승부거리가 길어진다면 이래저래 뭐 김영규가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7번과 5번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3하고 7호입니다. 두 차권 중에서 뭐 김일권이 월등하기 때문에 유리하죠. 7번과 3번, 7번과 5번, 7번과 3번의 동반 입장 쪽 매우 기대되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뭐 이변 가능성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좀 배당을 한번 노려보고 싶은 분들은 정창건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창건이 주도권을 잡아 나가고 김영규가 후미권 마크에 나가거나, 김영규가 때리고 뭐 정창건이 짧게 가져가고 신영국이 달라붙는 작전을 펼쳐 나가겠다면 배당 가능성 정도라고 한다면 3번하고 5번이 가능할 것 같고, 3번하고 6번 정도는 노려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김일권 뭐 전일 봤듯이 선수들에게 인정받을 가능성, 인정해줄 가능성 상당히 높기 때문에 7번과 3번 동반 입상 단연 돋보인다는 점, 7번과 5번 차선이라는 점, 이변 가능성 크지 않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면 선발급 이경주, 박찬수가 전일처럼 달아나는 견주는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박찬수의 뒤를 막혀 나갔던 선수가 놓쳤어요. 결국 김병도가 어부질이 받아가게 되다 보니까 따라 나서면서 김병도가 2차권 진입 좋은 배당을 안겨줬었는데, 이번 편성도 똑같이 김병도가 때리고 박찬수가 몰고 가게 된다면 김병주 또다시 받아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편성은 박태우라는 김병도보다 시속감이 좋은 선수가 있기 때문에 박태우가 박찬수에게 인정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 점 때문에 3번이 힘을 쓰고 2번이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2번의 뒷자리는 유일선이라든지 권영민이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병도가 때리면 박태우는 훌러덩 반바퀴 넘어섭니다. 시속감 여부에 따라서 박찬수의 작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전일 보여줬기 때문에 금일은 자칫 보여줬다가는 유일선이 따라가게 된다면 칩이 나와요. 그 점 때문에 철저하게 승부 타이밍 조절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전략적인 타협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2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 쪽. 전일은 유일선이 자리를 양보하다 보니까 2착이 아닌 3착권에 만족했습니다만, 금일은 악착같이 박찬수 뒤를 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2번과 6번 동반 입상 쪽, 2번과 6번 동반 입상 쪽 매우 기대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3번이 때리고 2번이 전일 젖히기가 아닌 금일은 투입으로 나서면서 결승 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2번과 3번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하고 6번입니다. 2번하고 3번 두 차권인데 2번과 6번 쪽이 경주의 중심이라는 점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편성도 박찬수가 힘이 좋기 때문에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변 가능성 크진 않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김병도가 때리고 박태호가 몰고 갑니다. 박찬수가 넘어서려고 하다가 결국 박태호를 넘어서지 못해요. 그렇게 된다면 후미권에서 유일선이 쫓아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결국 박태호가 완급 조절해 나가면서 머리 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김병도 활약이 나가게 된다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근데 김병도가 버텨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만약에 배당 가능성 크진 않습니다. 만약에 배당이 만들어진다면 노려보고 싶다면 3호나 3, 6경주권 정도는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만, 하지만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노림수보다는 박찬수 인정하고 유일선과의 동반 입상 주력 승부입니다. 2번하고 3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병도가 버티기 어려울 것 같아요. 3복승에서 노려본다면 아무래도 권영민이 틈새 노릴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변 선발급 3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이상경이라는 강자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전일 과감하게 한 바퀴 때렸는데 후미권에서 넘어서지 못하면서 이상경이 결국 버텨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전일 무려 무력 시위를 했어요. 본인 몸 상태 좋았다는 건 선수들이 알려줬기 때문에 금일은 무리하게 힘쓰기보다는 힘을 쓸 수 있는 정진욱을 활용해 나가면서 이상경이 짧게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 뒤는 아무래도 노련한 이윤우가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정진욱이 때리고 이상경이 몰고 가서 직선 짧게 가져가는 작전, 시속감만 좋다면 이번 편성 3번으로 활용해 나갈 4번의 직선 추입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윤우의 직선 추입발이 원체 좋다는 점에서 정진욱이 버텨내기보다는 이윤우와 이상경의 전략적인 타협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4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쪽에 4번하고 2번, 4번과 2번 동반 입상 쪽, 4번은 2번 동반 입상 쪽 매우 기대가 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4번, 2번, 4번, 3번, 4번, 3번을 차선으로 4번, 3번을 차선으로 가져가고 싶은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위하고 4-3이에요. 4-3하고 4위 경주권인데 경제 중심은 제가 봤을 때는 4번과 2번이 안정감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어차피 이번 편성 4번 중심으로 2번, 3번 고만고만하고 배당이 저배당으로 뚫려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만약에 한번 과감하게 한번 배당에 노려본다면 김창수가 때리고 정진욱이 몰고 갈 것 같은데 요 뒷자리를 4번과 2번이 착순권 다툼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진욱이 승부 타임 조절해 나가면서 짧은 승부 펼쳐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3번하고 1번이라든지 3번하고 2번 정도는 과감하게 한번 노려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번 편성 아무래도 이상경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윤우하고 정진욱 두 차권 중에서는 아무래도 주력 승부예요. 4번과 2번의 동반 입상이 아무래도 우선이 돼야 된다는 점, 4번하고 3번은 차선으로 공략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4번, 2번이 주력 승부로 안정감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4경주입니다. 이번 편서 김일규가 월등한 것 같습니다. 결승전에서도 때려서 버텨냈었던 김일규 입장에서는 결승 가기 위해서 아무래도 3번 김기동의 선행을 김일규가 활용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직전 회차 김기동의 선행 승부 시속감 상당히 좋았습니다. 잘만 가준다면 양승용도 굳이 넘어설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파업 비파업을 떠나서 타협점을 찾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기동하고 김일규가 81년생입니다. 김기동이 1월생이다 보니까 학교를 일찍 들어가서 김일규에게 1년 선배가 된 상황인 것 같은데 나이로 생각한다면 똑같아요. 그 점 때문에 3번이 때려주고 5번이 멀어서 직선 짧게 취입해 나가는 작전이 경제 중심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3번을 활용해 나갈 5번 직선 취입발이 매우 기대가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5번의 뒷자리를 놓고 4번 양승용하고 2번 최근식이 마크 다툼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일 4번 양승용 쫓아가지도 못했어요. 아무래도 그 점 때문에 미혼공고 1년 선후배입니다. 미혼공고 1년 선후배 5번 최근식 전일도 착수권 진입 8번 했습니다. 아쉬움을 남겼었죠. 컨디션은 괜찮아 보였어요. 5번하고 2번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3하고 5위입니다. 5위하고 5세 두 차권인데 아무래도 5번, 3번 쪽 매우 기대가 되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고, 차선이라고 생각한다면 최근식이 차선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5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김현이 인정받을 수 있는 편성인 것 같습니다. 김현,
입장에서는 4번을 활용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결국 1번의 뒷자리를 배악성이 마크해 나갈 것이냐 고강종이 마크해 나갈 것이냐 관건인 것 같은데 배악성의 기세가 원체 좋은 것 같습니다. 전일도 본인이 경주를 풀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유현정이 때려서 김현을 상대로 버텨내긴 버거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결승 진출이 달려있기 때문에 직선에서는 크게 넘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배악성이 따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1번하고 7번 동반 입상이 경주의 중심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1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 쪽에 1번하고 7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했을 때 김현이 배악성 몸 상태가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껄끄럽게 된다면 7번을 앞에 두는 경주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고강종이 전일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마크되면 쫓아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1번과 2번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7하고 1인데 배악성 인정할 수밖에 없는 편성인 것 같습니다. 1번과 7번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받아할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가능성도 이변 가능성 크진 않습니다만 자칫 김현이 타이밍을 잡지 못하게 된다면 배악성 중심으로 공략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청권 후배 4번 유현종이라든지 발주도 괜찮은 2번 고강종이 7번의 뒤를 물고 가게 된다면 7-2하고 7-4 주권 정도는 7-2하고 7-4는 과감하게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편성 자체가 김현을 위한 맞춤 편성인 것 같아요. 배악성과의 동반 입상 쪽이 매우 기대가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차선이라고 한다면야 전 고강종 공략해보고 싶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선발급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본장 또는 지점에서 경륜항체 구입하시고 저희 설명 들으시게 된다면 적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KR레싱 경륜항 검색 후 다운 받으시게 된다면 핸드폰으로도 경륜항 보실 수가 있고요. 컴퓨터로도 동일한 경륜항 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륜항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의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교차 경주인 부산 경주에서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